다이어트는 과거와는 달라야 돼요. 절대로 굶고 운동한다고 살 안 빠집니다. 제대로 먹고 제대로 운동해야 살이 잘 빠져요. 이런 것들을 싹 고치셔야 돼요. 그래야 더욱더 건강하고 활기찬 중년, 노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리 가정의학과 원장 이진복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 이 옷이 안 들어갔던 옷인데 그러시구나. 네. 이번에 다이어트 살짝 성공하면서 들어가는 옷.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조금 더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을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나이살과 복부 비만.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성공은 하는데 복부 비만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원장님 나이살은 근데 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살이라 해서 나이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공식적인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흔히 쓰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나이살이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체감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제일 처음에는 성호르몬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성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남성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여성 호르몬은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50세 전후로 돼서 완경을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4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부터요, 여성 호르몬이 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여성 호르몬이 여성에서는 이제 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허리가 잘록하고 요런 그 체형이 허리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줄어드는 것도 이제 비만의 원인이고 특히 남성은 이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남성답게 근육도 막 늘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얘가 이제 쭉 떨어지는데 여성들은 이제 뚝 떨어지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이제 폐경이 갑자기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데 남성들은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떨어집니다. 20대부터 천천히 떨어져요. 20대부터요? 그래서 20대부터 30대 초반을 거치면서 이제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성들은 남성 호르몬이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것들은 이제 비만의 원인이 되고 지방을 축적하는 몸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기초 대사량과 근육량의 감소예요. 자, 기초 대사량은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로 말하면 연비로 얘기하면 돼요. 차는 기름을 적게 먹는 차가 좋은 차지만 사람은 에너지를 적게 태우면 살이 쪄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자동차와 반대로 에너지를 많이 발산을 해야 살이 안 찌는데 젊었을 때는 뭐 청소년기 젊었을 때 거치면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게 너무 많았죠. 그래서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자꾸 저장하려고 하는 몸으로 바뀌어요. 에너지를 갖고 있으려고 하고 잘 안 태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을 이제 중년 이후에 먹으면은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 대사량의 저하도 문제가 되고 기초 대사량의 저하 항상 같이 나오는 게 근육량의 문제거든요. 근육은 남녀 똑같이 점점점 줄기 시작해요. 이제 20대의 최고조를 이뤘다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근감소증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기초 대사량과 더불어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근육은 줄고 지방은 많은 이러한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중년 여성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사회적인 심리적인 문제도 되게 큽니다. 우리가 이제 중년 여성들이 이제 폐경기 즈음이 되면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걸 겪으세요. 한 가정에서 울타리 속에 살다가 남편은 일 때문에 바빠서 술 먹고 들어오고 자녀들은 군대를 가거나 이제 또 출가를 하게 되면 이제 여자 혼자 남았다는 나 혼자 남았다는 그런 박탈감과 상실감 이런 것들이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우울감들이 쌓이면서 우리가 자꾸 탄수화물을 탐닉하게 되는 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살이 찌는 원인 중에서는 뭐 스트레스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뭐 근심 걱정 이런 것도 있고 여성분들에게는 이렇게 빈둥지 증후군 같은 것들도 일정 정도 작용을 합니다. 네. 방금 이렇게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고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호르몬이 알아서 그냥 줄어들고 그러면 이 나이살은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나이살이라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정상적으로 쌓이는 거니까 그냥 두고 봐야 되나? 아닙니다. 나이살을 그냥 두고 보다가는요 정말 큰일 나요. 우리가 내장 지방이 점점점 많아지는 이제 나이살을 겪게 되면요 결국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이제 성인병이 생기기 시작하죠. 네네. 거기다가 이제 체중이 점점점 늘기 시작하면요, 이제 관절도 아파져요.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발목, 무릎, 이제 이런 관절들이 점점점 나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부터 해서 각종 우울감까지, 비만은 정말 암까지 일으키는 무서운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이살이라고 가만두고 보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얘를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살과 복부 비만을 좀 제대로 확 없애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누누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 정제된 탄수화물 끊는 겁니다. 빵, 떡, 면, 과자, 음료수 이런 것들을 끊으셔야 돼요. 이런 그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고 통곡류 위주로 드시는 것들, 우리가 현미밥이나 잡곡밥, 콩밥이나 이런 것들 드시고, 그리고 빵도 흰빵이 아니라 우리가 잡곡빵, 호밀빵 이런 것들로 잘 드시고, 통 오트밀 이런 거 상당히 좋아요. 이런 것들 충분히 드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운동인데요. 운동은 제가 식후 걷기 제일 강조드려요. 식후에는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식후에 걷기 시작하면 혈당이 올라가다 멈추고 안정된 상태로 지속이 됩니다. 그 식후 걷기 운동 하시고, 여기서 조금 더 식후 걷기 운동이 되시면 조금 더 강도를 높이셔야 돼요.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까지 해주시면 좋아요. 중년에서는 중년 그리고 이제 복부 비만에서는 근육이 자꾸 부족해지는 게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근육을 유지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먹는 음식 중에 중요한 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을 충분히 잘 드셔야 돼요. 단백질 그러면은 막 소화도 안 될 것 같고, 우리 중년 분들 단백질을 너무 안 드세요. 특히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더 많이 드시라는 연구들이,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특히 노인들 더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만들어진 것들. 뭐 요즘에 단백질이 중요하다 보니까 단백질을 뭐 파우더부터 해서 뭐 먹는 음료부터 해서 건강기능식품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단백질은 되도록이면 먹는 음식으로 섭취를 하세요. 그래야 부작용이 없고요. 일부 어떤 분들한테는 단백질을 과다하게 먹다가 신장 결석이나 그다음에 통풍이라든지 지방간 이런 것들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먹는 단백질. 그 먹는 단백질 중에서는 제일 제가 추천드리는 게 이제 달걀. 그다음에 우리 콩류 중에서는 그냥 콩을 그대로 드시는 것도 좋고요. 낫또라든지 그리고 비지, 두부, 그리고 무가당 두유 같은 거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그릭 요거트, 무가당 그릭 요거트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거고, 시금치라든지 버섯 같은 데도 식물성 단백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기는요, 좋아요. 근데 이제 붉은색 고기가 약간 이제 논란이 좀 있어서 제가 여기에 이제 넣지는 않는데. 안 들어가길래 걱정돼가지고 고기 먹어야 되는데. 닭고기 같은 거 상당히 좋고요. 닭가슴살. 그 다음에 돼지나 소고기 같은 데에 그 기름기 적은 부분들, 주부님들 다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육으로 해서 먹는다면 상당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복부 비만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수면이 상당히 중요해요. 조금 의외죠. 나이살과 복부 비만을 빼는 데 있어서 수면이 상당히 중요해서 이제 수면을 저는 되게 강조를 드리거든요. 네네. 자, 아까 제가 살이 찌는 원인 중에 이제 성장 호르몬 얘기를 했는데, 성장 호르몬은 애기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나옵니다. 성인들에게 성장 호르몬은 우리의 지방을 사지 말단으로 퍼지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해주는 호르몬을 정리를 해주고 식욕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성장 호르몬을 천연 식욕 억제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니까. 근데 얘가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놀다가 새벽 2시에 자면은 성장 호르몬의 이득을 누릴 시간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거예요. 밤 10시부터 자는 게 좀 힘드시다면 밤 10시 정도부터는 좀 어둡게 해놓고 성장 호르몬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현대인들의 그 비만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휴대폰이에요. 누워서도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인들은 결국은 인공 발광 조명이라고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는 조명들, 그다음에 TV, 태블릿 PC, 핸드폰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밤에까지 그걸 켜놓고 있으면 우리 뇌는 밝은 빛이 계속 들어오니까 나도를 이직하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불 꺼놓고 휴대폰보다 잠드는 겁니다. 그러면 숙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휴대폰이 숙면을 방해하는 아주 악의 축으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숙면을 정말 잘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면에 대한 얘기가 최근에 갑자기 늘었어요. 건강기능식품부터 해가지고 책부터 해서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휴대폰은 자기 전엔 좀 멀리 놓고 자시는 게 제일 좋고, 밤 10시부터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라는 생각 항상 하고 있다가 9시부터는 이제 정리를 하고 우리가 어두운 불빛 속에서 책 정도 읽다가 주무신다. 이런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은 밥심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밥 먹어야 된다. 밥 힘으로 버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체중 관리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어쨌든 뭐 정제탄수화물 줄이고 이런 것들은 잘 알겠는데 어르신들이 좀 체중 관리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 네.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의 다이어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영양분 섭취를 골고루 잘 하셔야 되고 너무나 극단적인 다이어트 하시면 안 돼요. 뭐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뭐 황제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것들 하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다이어트는 내가 지금 과하게 먹고 있다 한다면 이 과하게 먹고 있는 것에서 30% 정도만 줄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먹던 것의 70%를 먹는데 이 70%를 아주 양질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잘 드셔야 돼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좀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통곡류를 많이 드시고 단백질을 말씀드렸던 계란이라든지 닭가슴살, 뭐 생선의 흰살 이런 거 좋으니까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끝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그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옆에서 이제 파트너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도 되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고 또 보고 배우시고 또 느낀 것도 많으셨을 것 같고 끝으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네. 우리는 정말 그 30년 내지 50년 정도 전하고는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고도로 발달된 과학과 의학 기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비만이 되어가고 있고 더 건강하지 못하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 노화가 빨리 올까요? 이런 고민들이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대인의 다이어트는 과거와는 달라야 돼요. 과거에는요. 조금 굶고 운동하면 살 빠지는 분들 많았는데 절대로 굶고 운동한다고 살 안 빠집니다. 제대로 먹고 제대로 운동해야 살이 잘 빠져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우리 정제탄수화물의 과다의 문제 그리고 인공 발광 조명의 위해의 문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의 문제 이런 것들을 싹 고치셔야 돼요. 그래야 더욱더 건강하고 활기찬 중년, 노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을 전체적으로 싹 바꾸자라는 의미에서 제 책의 제목은 토탈 리셋입니다. 그래서 토탈 리셋을 통해서 더욱더 날씬해지시고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두 편에 걸쳐서 이렇게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퍼주셔서 책 판매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닌가 네. 걱정도 되지만 네. 이 안에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실천하고 몸소 지금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